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입니다. 5장 건설안전 관련 법규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법규다 보니까요. 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복되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작업 장소 3곳을 적어보시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 장소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그죠? 추락 위험 방지 조치해야겠죠. 두 번째는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 번째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줄이면 낙하 비례 위험이 되겠죠, 그죠? 있는 장소. 네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참고 내용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그죠? 공사 금액 얼마 이상?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 계획 단계입니다.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 위험 요인과 이해 감소 방안을 포함한 과로를 작성한다. 그죠? 과로는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한다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단계입니다.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요.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과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다. 그죠? 설계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작성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단계 넘어갑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요.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과로를 작성하게 한다. 그죠? 공사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자,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합니다. 설계 단계는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합니다. 시공 단계는 공사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그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요.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발이 해당됩니다.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높이 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발이,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넘어갑니다. 별표 3개. 역시나 실기에도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괄호 채워보겠습니다. 지상 높이가 괄호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지상 높이는요, 31m 이상이죠. 그죠? 최대 지간 길이가 괄호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 다리는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일 때죠.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 용량이 몇 톤 이상인 2,000톤이 아니고 2,000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등의 건설 공사죠. 연면적이 괄호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나 단열 공사. 냉동 냉장 창고의 설비나 단열은 연면적이 좁은 거 기준 그랬죠. 그죠? 5,000제곱미터 이상의죠. 깊이가 괄호 10m 이상인 무슨 공사다? 땅을 파는 굴착 공사까지 해당되었죠. 자, 요 정도는 필기에서 다 암기하고 넘어오셔야 된다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 암기 덜 되셨다면, 예, 참고 보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순서, 숫자 채우는 내용부터요, 숫자부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작성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 만약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 서류 중에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해당되는 항목을 4가지 적어라. 그죠? 우리가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는요, 첫 번째 공사 개요서,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조금 기니까 빼도 되겠죠, 그죠?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그 다음에 공사를 설명하는 공사 개요서고요. 전체 공정이 어떻게 된다는 전체 공정표, 그 다음에 누가 일한다라는 안전보건, 안전관리 조직표,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돈이죠, 그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공사개요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기타 다른 내용들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잠시만요. 또, 예. 자, 그 다음에 참고 한번 볼게요.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설치, 해체,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인데요. 설치, 해체, 조립 시다. 그죠? 자, 타워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높이 올라가는 걸 조립할 때 타워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를 설치, 조립, 해체할 때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집안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작업을 3가지 적어보라. 그죠? 우리가 작업계획서 외웠던 것만 해도 될 거예요. 우리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 기계 사용하는 작업, 그 다음에 터널 굴착 작업, 이렇게만 해도요, 4가지 되죠. 그죠?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 기계 사용하는 작업, 터널 굴착 작업. 물론 이거 이외에 본인이 암기하기 쉬운 거 적으셔도 됩니다. 또는 뭐 중량물의 취급 작업, 채석 작업, 그죠? 구축물, 건축물 등의 해체 작업, 뭐 이런 거 우리 다 작업 계획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충분히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 일정한 신호 방법 정하는 작업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굴착 작업 시에 실시해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3가지 적어라. 굴착 작업은 땅 파는 작업이죠. 사전조사 내용은요, 제가 땅 파기 전 조사 내용 그랬죠.
땅 파기 전에 무엇을 조사해야 될까? 그죠? 첫 번째는요, 땅부터 조사하자 그랬죠. 땅을 조사해야 삽을 들고 팔지 장비가 들어올지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입니다. 자, 땅을 조사했다면 이제 삽으로 파면 되겠다 했다. 그죠? 그러면 파기 전에요, 땅 속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매설물이 있는데 속류관 이런 거 지나가는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땅 속을 보자. 매설물의 상태 또는 매설물의 유무고요. 이제 매설물도 없어서 파면 되죠. 근데 땅 팔 때 가장 위험한 건 바로 붕괴잖아요. 그죠? 땅 파기 전에 붕괴 위험이 있나 없나 보자 그랬죠. 붕괴를 시키는 첫 번째 물이잖아요.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의 상태 네 가지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땅을 조사하자.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땅 속을 조사하자. 매설물의 상태. 붕괴 우려가 없는지 조사하자.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네 번째는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상태. 자, 그 다음에 지금 참고에 들어있는 건요, 나올 듯한데 시험에 안 나왔던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자주 나왔죠.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요, 채석 작업하기, 요거 뒤에 요거부터 보고 지나갈게요. 암기법부터 볼게요. 채석 작업은요, 암석을 잘라서 운반해서 밖으로 꺼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암석을 발파하자. 화약으로 잘라주자. 그죠? 발파해서 자르자. 분할해서 가공하자. 그죠? 꺼내기 쉽게 가공합니다. 그래서 발파해서 분할해서 가공하고, 가공했는 걸 적재하고 운반해서 이제 밖으로 들고 나오면 되는데요. 이때 낙반, 굴러떨어지는 돌하고 붕괴를 방지하자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발파하자 그랬죠. 그죠? 자, 발파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발파하자. 첫 번째 발파 방법. 발파했다면 분할하자 그랬죠. 암석의 분할 방법. 분할했는 걸 가공하자 그랬죠. 암석의 가공 장소. 자, 가공했는 걸 이제 운반하고 적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암석의 적재 및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굴러 떨어지는 낙반이나 붕괴를 방지해야죠. 낙반 및 붕괴 방지 방법. 물론 나머지 암기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암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 굴착 작업의 사전조사 내용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터널 굴착 작업할 때 사전조사는요,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조사, 떨어지는 터널 굴착이니까 낙반이겠죠. 떨어지는 돌이죠. 그죠? 출수 및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낙반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조사하자. 이것만 적어도 뭐 괜찮긴 합니다. 지형, 지질, 지층 상태 조사인데요. 왜 하는가 하면 낙반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조사한다. 이게 바로 터널의 사전조사 내용이 되고요. 터널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그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일단 터널 작업 계획서니까요. 터널을 그려보자 그랬죠. 터널은 천정이 있는 채로 둥글게 땅굴 파듯 파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팔까 고민하자. 굴착 방법이죠. 자, 파면은 천적이 내려앉으니까요. 이렇게 천정 지보공 해줘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지보공, 복공, 시공법과 물이 있다면 붕괴되니까 용수 처리법이다. 그랬죠.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 방법과 용수 처리법. 자, 계속 파들어가면요, 안이 어둡겠죠, 그죠? 그래서 조명도 달아줘야 되고요. 조명 달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먼지가 천정이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환기시키는 환기장치 필요하겠죠. 합쳐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환기나 조명시설 할 때의 방법이죠. 자, 터널 굴착 작업의 작업 계획서 포함사항, 첫 번째 굴착 방법.
두 번째 터널 지보공 복공해시공법과 용수처리법. 세 번째 환기 조명시설 방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예,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 시 해체 계획의 작성 항목 네 가지를 적어라. 그죠?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체할지, 망치를 쓸지, 브레이커를 이용할지, 발파할지, 그죠?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를 도면에 나타내야 됩니다.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두 번째는 필요한 설비인데요.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살수 방화 설비 등의 방법. 기니까 요건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연락이 되어야겠죠. 화약 발파한다 이런 거, 그죠? 사업장 내 연락 방법. 자, 그 다음에 미리 폐기할 것 따로, 재활용할 것 따로 해야겠죠. 그죠? 해체물의 처분 계획. 그 다음은요, 이 기계는 이 작업에 쓰겠다.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화약류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해체 작업 시 해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작성 항목입니다. 해체 작업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 처분 계획,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 시에 작성하는 작업 계획서 작성 항목을 네 가지 적어라. 그죠?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우선은요, 타워 크레인도 종류가 많고 형식이 있겠죠.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이 종류와 형식에 따라서 설치나 조립이나 해체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설치, 조립, 해체 순서이고요. 자,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나 가설 설비, 방호 설비 들어가야 됩니다.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하라, 그죠? 작업 인원 구성 및 근로자 역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조립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서 작성 항목입니다.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나 방호 설비, 작업 인원의 구성 및 근로자의 역할 범위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예,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 대부분 앞에서 했다, 그죠? 자, 일단은 작업 계획서의 기본은 작업 방법이다 그랬죠?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고요. 차량이니까 달려가는 운행 경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운행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 이 기계의 종류는 무엇이며 성능은 어떻다, 그죠?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작업 방법, 두 번째 운행 경로, 세 번째 차량계 건설 기계 종류 및 성능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밑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 사용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이죠. 첫 번째는 차량이니까 운행 경로하고요. 작업 계획서니까 작업 방법 함께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두 번째는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차가 넘어지는 거죠. 협착, 짐에 깔리는 거죠.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이죠.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는 지게차처럼 짐을 싣고 운반하는 기계니까요. 작업 계획서 첫 번째는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두 번째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 두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요, 사람이 높은 데서 취급하다 떨어질 수 있죠. 추락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 대책, 추락 예방 대책에도 되겠죠. 물건이 떨어지는 낙하 위험 예방 대책, 그 다음에 넘어지는, 그죠? 전도 위험 예방 대책, 넘어지는데 깔리는 협착 위험 예방 대책, 그리고 붕괴가 있죠.
붕괴 위험 예방 대책입니다.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입니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단, 그 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하라. 자주 나왔습니다. 별표책 3개짜리, 그죠? 어떨 때 구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는가, 그죠? 자, 첫 번째는요.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이나 항타 작업 등으로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축물 등의 지진, 동해, 부동 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했을 때고요. 세 번째는 구축물 등이 그 자체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네 번째 화재 등으로 내력이, 견디는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죠.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했을 때 정도가 있는데요. 한 3가지는 첫 번째, 인근에서 굴착이나 항타 작업 등으로 붕괴 위험 예상될 때, 지진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했을 때, 지진 등으로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었을 때 정도가 암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밀안전진단의 정의를 적어라. 그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오는 정밀안전진단의 정의입니다. 자,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다 했습니다. 좀 줄이면요.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 보강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는 이것도 자주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참고는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술보다는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14번입니다. 역시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터널 중에서 일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 터널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자,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다 기억하자면 정말 암기할 게 많습니다. 일단 나온 것만 기억할게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터널에서 일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 터널 종류입니다. 도로 터널은요,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일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 터널입니다. 연장 1,000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가 해당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는 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 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해당 안전교육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죠? 자,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매일 당일 공사 작업자 대상으로 매일 공사 전에 해야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교육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는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오늘 일하는 작업의 공법을 이해해야 되고요.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 순서, 그죠? 줄이면 세부 시공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 그죠?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세부 시공 순서, 시공 기술상 주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는 건데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안전기사에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 조직. 다시 말하면 본사에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에 근로자가 3명 이상일 때를 뜻하겠죠.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 수행 출장비 전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몇 %를 초과할 수 없다? 20%인데요. 20분의 1이다. 그죠? 20분의 1.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총 사용하는 산업안전관리비 중에서 본사, 그러니까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 조직에서 임금이나 업무 수행 출장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전체 안전관리비의 20분의 1까지 쓸 수 있다. 본사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요거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아니고 회사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용하기로 한 거죠. 요거는 전체 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분의 돈은 현장에서 안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죠? 3번, 공사금액 얼마 이상의 도급인 자기공사자는 공사 실행 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 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 그죠? 공사금액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그죠? 이거 펜이 지금 좀,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이나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 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공사 원가 계산서 구성 항목 중에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합쳐서 재료비죠. 직접 농우비를 합한 금액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우비를 대상액이라고 했죠.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고 한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그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일은 제외하고요. 시공을 직접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자기공사자라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리셨으면 다시 한번 체크하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별표 하나지만 하나 더 붙여도 되는 내용이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의 종류 6가지 적어라. 그죠? 첫 번째, 사람에게 지급되는 거 볼게요. 임금이죠. 월급이잖아요. 그죠?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그리고 사람에게 보호구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교육해야 되잖아요. 사람 건강장애 예방해야죠.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안전시설 해야겠죠? 안전시설비.
또 현장의 안전 진단 받아야겠죠. 안전보건 진단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설에서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비는 대행할 때 수수료이고요. 본사 전담 조직 근로자 임금,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입니다. 그죠?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일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도요. 앞에 있는 것 기준 5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공정률이 70% 이상 90% 미만일 때는 앞에 기준이죠.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7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정률이 90%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도 90% 이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의 내용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4가지를 골라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요. 공사장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울타리.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안전이나 보건 관리를 하기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공사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경계, 여기까지가 현장이다라는 경계를 나타내는 울타리는 안전 목적이 아니죠. 사용할 수 없다. 그죠? 1번 정답 되겠고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경사 범면에 보호망이라는 건 경사면에서 흙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망이니까요. 안전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안전보호장구의 보관시설 해당되고요. 현장사무소 휴게시설인데요.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이게 근로자들이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휴게시설이 아니라 그냥 사무소의 휴게시설, 요거는 조금 그저 안전 목적 아니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냉 보온장구,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온 보냉 장구는 안전관리비가 아니에요. 더운 작업을 할 때 보냉을 위하여 주는 거, 또는 추운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거는 해당이 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번도 해당되지 않죠. 안전교육장 설치비 해당되고요. 작업장의 방역, 소독, 방충비, 보건관리 해당되겠죠. 실내 작업장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나 유지비, 실내 작업장이죠. 특별히 더운 작업장이나 추운 작업장의 냉난방이 아니라 일반적인 작업장의 냉난방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 사용비, 안전보건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모임이니까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이건 안 되고요. 현장 사무소의 휴게시설은 안 되죠. 특별히 근로자의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되겠지만, 그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온 보냉은 안 됩니다. 실내 작업장의 냉난방 안 된다, 그죠? 나머지 가능하겠습니다. 위에 내용, 참고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또 이 안전보건관리비, 법규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에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 5가지를 적어라. 그죠?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안전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수당을 줄 수 있는 작업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집안의 굴착 작업, 그죠? 굴착면의 깊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암기하기 쉽죠? 거푸집 지보공에 높이 올라가는 거푸집 지보공 조립 해체 작업, 비계의 조립 해체 변경 작업, 그죠? 여기 거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굴착 깊이 2m 이상인 집안의 굴착 작업, 굴착면 깊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거푸집 지보공 조립 해체 작업,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하나 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성 작업, 이런 것들 대부분 특별 교육 해당되었죠. 매눌 작업, 산소 결핍 장소에서 작업, 이런 작업의 관리 감독자 수당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한 5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21번은 굉장히 작업 시작 전 점검 당연히 별표 3개다. 그죠? 자, 우리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외합니다.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입니다. 제가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천정 크레인 그려놓고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줄이 끊어지면 사고가 나는데요. 줄은 정기 점검 때 와이로프는 봤다고 하고요. 통하고 있는 곳이 괜찮은가, 날카로운 게 없는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여기죠. 왔다 갔다 하는 주행로의 상측, 횡행하는 레일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이탈하는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사고는요, 사고 나기 직전에 멈추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스탑 기능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와이로프를 갈아마 올리다가 멈추는 공가 방지 장치, 차를 전체를 멈추는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 장치의 기능, 이렇게 3가지죠. 다시 보겠습니다.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첫 번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두 번째, 주행로 상측 및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세 번째, 공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인데요. 제가 항상 똑같이 이렇게 그려드렸죠. 자,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화물을 운반하는 이동식 크레인은요, 줄이 끊어져도 사고 나지만 지반이 나빠도 차가 넘어지는 사고 난다. 1번에 함께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지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스탑이고, 세 번째도 스탑 기능이다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스탑은 차 전체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 기능. 아까 그냥 크레인은요, 운전 장치였죠. 이동식 크레인은 조정 장치죠. 이동해야 되니까 바퀴를 조정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크레인을 운전한다. 그죠? 그래서 크레인은 운전 장치, 이동식 크레인 조정 장치. 물론 통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분하자면 이동식 크레인 이동하니까 조정 잘하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멈추는 공가 방지 장치인데요. 이게 없을 때는 삐삐 경보하는 경보 장치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공가 방지 장치 및 경보 장치 기능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지반 상태,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공가 방지 장치 및 그 밖의 경보 장치 기능 3가지가 되겠습니다. 리프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자, 역시나 첫 번째 와이로프다. 그죠?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고요. 두 번째 스탑하는 브레이크, 클러치인데요. 방호장치가 함께 있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방호장치,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리프트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첫 번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두 번째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곤돌라 없는데요. 안 나왔다. 그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곤돌라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곤돌라는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줄을 그대로 봅니다. 매단줄. 와이로프, 슬링 와이어는 매단줄이란 뜻인데요. 와이로프, 슬링 와이어의 상태. 그 다음에 클러치가 없습니다. 곤돌라 클러치 없습니다. 방호장치, 브레이크 기능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출제되지 않았는 거,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제가 지게차를 그려놓고 기억하면요. 첫 번째 지게차는 일할 수 있나 안전한가 보자 그랬죠. 일을 하려면 지게차 포크에 짐을 실어야 되고요.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유압식이죠. 유압장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제 짐을 실었다면 운전석에서요. 시동 걸고 속도 방향 조종해야죠. 그죠?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달려가려면 바퀴 펑크 없어야 되죠. 바퀴의 이상 유무까지 하면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하여 앞에 전조등, 후진할 때 후미등, 방향 지시기, 경보장치입니다. 그죠? 경보장치는 경음기 플러스 경보등 둘 다입니다. 경보장치 이상 유무죠. 자, 다시 봅니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은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운반차는요, 화물 자동차 먼저 봅니다. 지게차를 기준으로 공통 세 가지다, 그죠? 예.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한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기능, 바퀴의 이상 유무, 이렇게 세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운반차도 지게차 기준, 첫 번째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 두 번째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 세 번째 바퀴의 이상 유무고요. 네 번째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식인데 구내만, 작업장 내에서만 운반하는 구내 운반차는요. 마트를 생각하면 경보등은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빵빵하는 경음기의 이상 유무. 아까 우리가 지게차는 경보장치였죠. 요거는 경음기다 주의하시고요. 구내 운반차는 주유하러 주유소에 가는 게 아니라 충전식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 결합 상태의 이상 유무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롤러 컨베이어를 한 개 그려놓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이제 롤러가 있고요. 짐을 딱 올려두면 요 원동기가 돌아가서 회전하는 바퀴, 풀리만 뱅글뱅글 돌면 롤러가 돌면서 이송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일할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요. 컨베이어의 신체가 접촉되었을 땐 비상정지 장치죠.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이 화물이 이렇게 턱에 부딪히면 이제 움직임을 멈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전부 다 회전부죠. 이렇게 회전하는 바퀴의 회전부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신체가 말려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회전부 등의 덮개 우레 이상 유무입니다. 그죠? 자,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다시 봅니다. 원동기 풀리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 장치의 이상 유무, 이탈 등 방지 장치의 이상 유무,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기억 안 나시면 생략하시고요. 덮개 우레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압축기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공기압축기는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그렸죠. V벨트가 있어요. 그죠? 이 V벨트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공기를 모아서 탱크에 공기를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탱크는 압력 용기죠. 공기 압력을 저장하는 그릇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된 사고는 뭐냐면요. 압력 용기는 압력이 높으면 폭발하죠. 폭발하는 사고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는 V벨트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기계다. 그죠? 회전하는 특징과 폭발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모든 폭발하는 기계는요. 용기 외부에 균열이 없어야죠. 용기에 금이가 있는데 압력을 저장하면 폭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압력 용기 외관 상태. 그 다음에 폭발하는 모든 기계는요. 압력이 너무 높으면 폭발하니까 압력을 빼는 압력 방출 장치가 방호 장치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안전장치인데요. 언로드 밸브입니다. 이제 회전을 해서 공기를 딱 저장했는데 이제 저장할 만큼의 공기가 모이면 언로드, 이제 더 이상 회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기를 압축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밸브, 언로드 밸브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폭발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전하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윤활유가 필요하다 그랬죠. 윤활유의 상태고요. 회전부는 덮어놔야지 신체가 또 말려드는 사고 없겠죠. 회전부, 덮개나 울. 두 개는 회전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5가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압력 용기 외관 상태.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언로드 밸브의 기능, 폭발하는 이 3가지 특징이고요.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나 울, 회전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발파 작업도 실기에 잘 나왔죠. 그죠?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 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업무 4가지를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암기하기 쉬운 거부터 기억할게요. 일단 발파 작업할 때 관리 감독자는요. 자, 첫 번째,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점화, 화약에 불 붙이는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대피하시오. 그죠? 폭발할 수 있으니까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대피를 지시했다면 어디로 대피하라 알려줘야죠. 그죠?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번에는요, 아까는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전부 다 오지 마라, 대피하라 했고요. 점화, 불 붙이는 작업자에게는 어디로 대피하라 알려줘야죠. 점화 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와 경로를 지시. 점화하고 이렇게 대피해라. 대피 장소 경로 지시합니다. 자, 그리고 점화 전에, 그죠? 불 붙이기 전에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점화 순서, 방법을 지시하는 일. 자, 이제 대피한 거 맞다면 이렇게 점화하고 이 순서로 하라. 점화 순서, 방법을 지시하고요. 점화 신호를 하는 일. 점화해라 신호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발파 작업 관리 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업무입니다. 첫 번째는 점화하는 사람 아니고는 다 대피하라. 그죠?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합니다. 점화하는 근로자에게 이렇게 대피하라, 여기에 대피하라. 점화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 경로를 지시합니다. 점화 전에 대피했는지 확인하라. 그죠? 점화 전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화하라, 순서하고 방법 알려줘야죠. 점화 순서, 방법을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점화하라는 신호죠. 그죠? 점화 신호를 하는 일, 이렇게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관리 감독자 업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의 공통 업무 첫 번째는요. 작업 방법과 순서,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했는데요. 순서만 빠집니다.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지휘자나 관리 감독자 공통 2번째는요. 재료나 기구나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그죠? 3번째는요. 안전모나 특별한 보호구가 필요하다면 보호구 착용하도록 감시한다 그랬죠. 안전대,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그죠? 다시 봅니다. 크레인을 작업할 때 관리 감독자 업무 3가지입니다.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재료, 기구,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안전대,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했습니다. 곤돌라의 운반구에는요, 근로자를 원래는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죠. 하지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탑승해도 됩니다. 그죠?
이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건지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타는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행여나 뒤집혀도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 그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한다 라고 했죠. 다시 볼게요. 곤돌라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시켜서 안 되는데요. 추락 방지 조치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추락 방지 조치입니다.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자, 그 다음 3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달비계나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할 때 관리 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업무 4가지입니다. 자,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 공통 역할 첫 번째는요. 작업 방법, 근로자 배치를 결정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했죠. 그죠? 자, 첫 번째 작업 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한다. 작업을 지휘한다고 거의 비슷한 말, 그죠? 작업 진행 상태 감시합니다. 공통 두 번째가요. 재료, 기구 공구의 결함을 점검해서 불량품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해 놨습니다.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 불량품 제거. 세 번째는 기구 공구 안전대, 안전모를 점검, 불량품 제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보호구가 있으면 보호구 착용을 감시한다 그랬죠. 자, 비계 조립 해체니까는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전대, 안전모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달비계나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의 관리 감독자 업무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 방법,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한다. 두 번째,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세 번째, 기구, 공구, 안전대, 안전모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네 번째, 안전대, 안전모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해체 작업, 집안의 굴착 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해체 작업, 터널 굴착 작업, 건물 등 해체 작업할 때 관리 감독자 직무 3가지 적어라. 그죠? 관리 감독자 공통 1번이죠. 안전한 작업 방법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두 번째, 그죠? 재료, 기구의 결함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한다. 세 번째, 전부 다 추락이 우려되니까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자, 우선은요, 통일 3가지 기억하세요. 이게 다 외워지고 다른 공부가 다 되면 조금씩 차이점을 그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따로 암기하다가는 공부 진행이 안 되고요. 감점이 조금 되더라도 큰 감점 없기 때문에 우선은 공통부터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건설안전 관련 법규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앞에서 중복되는 게 많았고요. 따로 외워야 되는 거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암기 안 된 거 다시 체크하시고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